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유튜브 채널 어쩌다 경제입니다. 2025년 7월 2일, 오늘도 저희 어쩌다 경제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국제 경제 소식, 세 가지를 딱 뽑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다룰 세 가지 주요 이슈는요. 첫 번째는 미국 연준 의장의 금리 관련 발언, 그리고 이게 관세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네,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미국 상원에서 AI 규제 관련해서 좀 큰 결정이 있었더라고요. 그 의미를 좀 짚어보고요. AI 규제요? 네네. 마지막 세 번째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일본 제조업 경기 전망은 또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이분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주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솔직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 관세만 아니었다면 금리 내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상 그냥 대놓고 인정한 거죠. 관세 때문에 우리가 금리 내리는 걸 좀 망설였다. 이렇게요. 직접적으로요? 네. 그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오면서 앞으로 미국 물가가 얼마나 튈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졌군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연 4.25%에서 4.5% 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혹시라도 이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 어쩌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기대감이 좀 있군요. 네, 약간요. 물론 파월 의장은 늘 그렇듯이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 입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데이터 기반 결정은 여전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과 경제가 만나는 지점이죠. AI 소식입니다. 네, AI. 요즘 정말 뜨겁죠. 미국 상원에서요. 앞으로 10년 동안 각 주 정부가 AI 기술 교제하는 걸 금지하자. 이런 법안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표 차이 99대 1로 결정이 됐어요. 99대 1이요? 와, 거의 만장일치네요. 그렇죠. 원래 법안 내용이 좀 재밌었는데 만약에 어떤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AI 규제를 만들면 연방정부가 AI 인프라 구축하라고 주는 지원금 있잖아요. 5억 달러? 네, 5억 달러요. 그걸 안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일종의 페널티죠. 규제하면 돈 안 준다? 네.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아주 큰 AI 기업들은 사실 이걸 좀 반겼어요. 왜냐하면 주마다 규제가 다 다르면 이거 개발하고 사업하기 너무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된 규제를 만들자. 이게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기업들 입장은 그렇겠네요. 근데 이번 상원의 결정은 좀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죠. AI가 물론 혁신적이지만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 사회적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각 주가 자체적으로 좀 더 자기들 상황에 맞는 AI 규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규제 방향, 이거 정말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우리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본 경제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단칸이라는 보고서가 있잖아요. 네, 단칸 보고서 중요하죠. 이걸 보니까 미국 관세 문제 때문에 걱정은 많지만 그래도 대형 제조업체들은 경기를 좀 괜찮게 보는 것 같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아요. 그 단칸 지수라는데 이제 일본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대형 제조 분야만 딱 놓고 보면 지난 분기에는 플러스 12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플러스 13으로 아주 살짝 소폭 상승했어요. 그래도 올랐네요. 관세 걱정이 크다면서요? 네,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죠. 미국이 혹시 자동차에 25%, 또 철강이나 알루미늄에는 50% 관세를 때릴 수도 있다. 이건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타격이 클 텐데요. 그런데도 지수가 오른 걸 보면 다른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 국내 시장, 내수 경기가 아직은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내수가 괜찮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달러당 140엔 수준까지 갔으니까 네, 엔저 현상. 이게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관세 걱정을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하, 엔저 효과가 있군요. 그럼 비제조업 쪽은 어때요? 네,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분야는 조금 달랐어요. 지난 분기 플러스 35에서 이번 분기 플러스 34로 약간 주춤했습니다. 아, 거긴 좀 내려갔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약간 엇갈린 결과가 이달 말에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할 때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국제 경제 소식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또 쉽게 풀어드려야죠. 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온 경제 용어 중에서 딱 두 가지만 골라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매파, 호크, 그리고 비둘기파, 더브입니다. 아까 파월 의장 얘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 중앙은행 사람들 성향을 얘기할 때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죠. 맞아요. 뉴스 보면 이번은 매파적 발언이었다, 비둘기파적 신호다 이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자, 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매요? 뭔가 날카롭고 사냥하고 좀 공격적인 그런 느낌? 정확해요. 매파는 물가 안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마치 하늘에서 먹이를 휙 낚아채는 매처럼 물가가 오르는 걸 잡기 위해서라면 금리를 막 올리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런 쪽이죠. 아, 물가 잡는 게 1순위. 네, 비유하자면 집에 불이 났을 때 일단 다른 거 생각 말고 급한 불부터 꺼야 해 하고 외치는 소방관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와, 소방관 비유 좋네요. 그럼 비둘기파는 반대겠군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니까. 경기를 부양하는 걸 선호해요. 아, 경제 성장과 고용이 우선. 네, 비유하자면 가뭄이 들었을 때 밭에 작물이 마르지 않게 물을 줘야 해 하고 말하는 농부 같은 역할이랄까요? 와, 소방관과 농부. 이거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매파는 불 끄는 소방관, 비둘기파는 물 주는 농부.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용어는 뭔가요? 아까 일본 뉴스에 나왔던 거죠? 네, 맞아요. 단칸 지수입니다. 단칸.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그렇죠. 이게 일본어 단기경제 관측 조사를 줄임말인데요. 그냥 쉽게 일본 기업들의 경제 건강검진 결과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경제 건강검진 결과표요. 아하. 네. 일본은행이 분기마다 약 1만 개 정도 되는 기업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돌리는 거예요. 1만 개나요? 엄청 많네요. 네.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앞으로 3개월 뒤에는 경기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아, 진짜 건강검진처럼 현재 상태랑 미래 전망을 다 물어보는 거군요. 마치 학교에서 전교생한테 요즘 학교 생활 어때? 즐거워? 앞으로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설문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단칸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경기가 좋다고 답한 기업 비율에서 나쁘다고 답한 기업 비율을 빼서 계산해요. 아, 좋다 빼기 나쁘다. 네. 그래서 지수가 0보다 높으면, 즉 플러스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0보다 낮으면 마이너스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럼 오늘 뉴스에서 대형 제조업 지수가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13으로 올랐다는 건 네. 그건 대형 제조업체들 중에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 또는 지금 경기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나빠질 거야 또는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 기업보다 13%피 더 많아졌다 이런 의미예요. 비록 관세라는 큰 걱정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아주 약간이나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 그리고 단칸 지수까지 오늘 용어 설명도 아주 유익했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국제 경제 소식들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아니면 혹시 어쩌다 경제에서 앞으로 이런 주제 좀 더 깊게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열심히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관세 정책 변화라던가 아니면 AI 규제 논의 같은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결정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소비 생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연들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경제가 그냥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어쩌다 경제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경제랑 조금 더 친해지실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꾸준히 듣다 보시면 어느새 경제 뉴스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방송 꾸준히 들으시고 어쩌다 경제 듣고 나니 경제가 좀 보이네. 경제 좀 알게 됐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유익한 경제 소식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어쩌다 경제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또 새로운 경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다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